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카타르 월드컵을 마치고 나폴리로 돌아간 김민재 선수는 세리에 A 정규리그 재개와 함께 인터밀란을 맞아 풀타임 활약을 이어갔습니다. 밀라노 주세페 메아차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나폴리와 인터밀란전에서 김민재는 인터밀란의 공격수 로멜루 루카쿠를 상대로 1대1 상황에서도 결코 밀리지 않는 모습으로 자신의 클래스를 선보였습니다. 시작 전부터 이번 경기의 관심사는 김민재와 로멜루 루카쿠의 맞대결이었습니다. 루카쿠라는 창을 김민재라는 방패가 어떻게 막을 것인가 관심이 모아진 가운데 역시나 초반부터 두 선수의 스피드 경합이 이어졌습니다. 초반부터 그 빠르다는 루카쿠를 상대로 김민재는 전혀 밀리지 않는 스피드와 강철 체력을 보여줬고 전반전 루카쿠는 김민재 앞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김민재는 애초에 루카쿠의 동선을 미리 파악한 듯 루카쿠의 볼터치를 사전에 차단하는 장면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루카쿠만 봉쇄된 것도 아닙니다. 나폴리는 인터밀란을 맞아 중원에서 고전했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김민재가 버티며 전반전은 무실점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김민재는 팀 전체를 아우르며 혹시나 루카쿠에게 패스가 갈 때면 타이밍만 맞춰 볼을 쏙 빼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김민재는 경합 도중 상대를 몸으로 밀어냈고 상대 선수는 김민재라는 철기둥에 그만 속옷까지 벗겨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후반에 나폴리가 흔들렸지만 김민재만큼은 단단했습니다. 비록 팀은 0대1로 패하며 무패 행진이 깨졌지만 김민재의 활약은 엄청났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후반 11분 인터밀란의 결승골이 터졌습니다. 페데리코 디마르코가 측면에서 올린 크로스를 제코가 헤더로 밀어넣으며 승부를 결정지은 겁니다. 실점을 허용하는 장면에서 오랜만에 부상을 딛고 나온 수비수 아미르 라흐마니의 플레이는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왼쪽 중앙 수비수 김민재는 인터밀란의 제코와 투톱을 이뤄서 주로 오른쪽 전방에서 활약한 공격수 로멜루 루카쿠와 자주 맞붙었습니다. 후반 3분에도 김민재는 페널티 박스 오른편에서 루카쿠가 공을 잡자마자 바로 걷어냈고 직후 후방에서 넘어온 패스를 받아내려는 루카쿠와 경합해서 공격권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수비 파트너인 라흐마니 쪽이 뚫리고 만 것입니다. 후반 11분 제코가 순간적인 움직임으로 라흐마니를 따돌리고 왼쪽 측면에서 넘어온 크로스를 헤딩으로 연결하며 선제골을 터뜨렸는데 라흐마니의 순간적인 실수까지 김민재가 커버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김민재는 이날 후반 추가 시간에는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승을 하고 돌아온 공격수 라우타로 마르티네스와 1대1 대결에서 공을 뺏어내기도 했고 종횡무진 그라운드를 누볐습니다. 하지만 이날 나폴리 선수들은 라흐마니 외에도 잦은 실수로 실점 위기를 자초했습니다. 이전 경기들과 달리 패스 실수가 잦았고 위험 지역에서 공을 뺏겨 역습을 자초하는 일이 이어졌는데요. 특히 아쉬웠던 장면은 인터밀란의 디마르코가 크로스를 올릴 때 나폴리 측면 수비수 디로렌초가 근접 수비를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디로렌초의 마크가 없으니 디마르코는 마음껏 크로스를 올렸고 쇄도하던 인터밀란 공격수 에딘 제코의 머리에 정확하게 배달되고 맙니다. 이 장면을 두고 이탈리아 국가대표 골키퍼 출신 전문가 루카 마르케자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흐마니는 뒤에 있던 김민재에게 도움을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 김민재는 로멜루 루카쿠에게 집중하고 있었다. 김민재가 루카쿠를 포기하고 제코의 움직임을 저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김민재의 실수가 아니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후반전 실점 이후 나폴리는 후반 31분 탕귀 은돔벨레, 엘리프 엘마스를 투입하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필요했던 한 골은 끝내 터지지 않았습니다. 후반 인저리 타임, 김민재는 인터밀란의 압박 수비를 뚫고 직접 드리블에 공격에 가세하고 상대 역습을 온몸으로 막아내며 마지막 순간까지 분투했지만 팀의 첫 패배를 막진 못했습니다. 경기 종료 후 축구 통계 전문 사이트 후스코어드닷컴은 김민재에게 팀 내 최고인 6.83점의 평점을 부여해 김민재의 활약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말해줬습니다. 스탯으로 보면 더 체감할 수 있습니다. 패스 88회 시도 중 79회 성공, 롱패스 13회 시도 중 9회 성공, 공중볼 경합 3회 시도 중 2회 성공. 여전히 김민재의 패스는 정확했으며 공중볼 경합도 압도적이었습니다. 이처럼 김민재가 세리에 리그 재개와 동시에 부상을 털고 완벽하게 돌아온 모습을 보이자 김민재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축구연맹의 보니액 부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민재는 세리에 최고의 수비수 중 한 명이다. 에너지, 집중력, 공중볼에 있어 차원이 다른 선수다. 이번 시즌 나폴리는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우승할 수 있는 클럽이라고 본다. 실제로 스페인 마르카는 풋볼 벤치마크의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 9월 이후 3개월 새
시장 가치가 가장 많이 오른 10명의 선수를 소개했는데요. 김민재는 그중 7위에 랭크돼 있었습니다. 김민재의 시장 가치는 3개월 새 무려 297억 원이나 상승해 전 세계 수비수들 가운데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점은 시장 가치가 가장 많이 오른 선수 탑10 중에 수비수는 김민재가 유일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미드필더나 공격 자원 등 시장 가치 평가에 유리한 포지션이었는데 유독 김민재만이 수비수로서 탑10 안에 든 것입니다. 그만큼 활약을 펼쳤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빅클럽들이 김민재에게 눈독을 들이는 거겠죠. 이 장면은 스포츠 이탈리아가 보도한 김민재 선수의 퇴근길 모습입니다. 훈련을 마친 후 퇴근하는 김민재에게 나폴리 팬들은 사인을 해달라며 다양한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김민재는 현장을 찾은 팬들과 인사를 나누며 성원에 보답했습니다. 김민재의 인기는 나폴리만이 아니라 맞대결하는 상대팀 팬들에게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터밀란과의 대결을 앞두고 이탈리아 매체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는 김민재와 흡이차를 두고 인터밀란 팬들이 그들이 우리 선수였다면이라고 아쉬움을 삼키고 있다며 과거 인터밀란이 김민재를 영입할 기회가 있었지만 불발로 돌아갔던 것에 대해 아쉬워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리버풀, 맨유 등 빅클럽들이 김민재를 원한다는 소식이 잇따르고 김민재의 거취에 대해 관심이 쏠려 있지만 나폴리 현지 언론들은 한동안 김민재가 다른 팀으로 이적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 이유로 한국 기업이 나폴리 팀의 공식 후원사로 계약을 맺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업비트를 운영하는 블록체인 핀테크 전문 기업 두나무는 김민재의 소속팀 SSC 나폴리와 2023-2024 시즌까지 세리에 A, 코파 이탈리아는 물론 친선 경기에서도 나폴리의 공식 파트너로 활동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따라서 나폴리 유니폼 뒷면 하단에 업비트 로고가 삽입되며 홈구장 광고 보드에도 업비트 로고가 노출됩니다. 이미 나폴리 선수들은 인터밀란 경기 때부터 업비트 로고가 들어간 유니폼을 입고 뛰었습니다. 두나무는 나폴리와의 계약 사실을 발표하면서 월드컵 16강의 주역 김민재 선수가 수비수로 활약 중인 나폴리 구단과 함께 앞으로 더 많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의미 있는 협업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기업이 이렇게 나폴리 구단의 후원 파트너가 된 것은 김민재 선수의 활약이 컸기 때문이고 앞으로도 더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보기 때문인데요. 축구도 잘하는데 이렇게 후원사까지 데려왔으니 나폴리 팬들의 김민재 사랑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